예, 안녕하세요. 김정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체 계약이 종료가 된 다음에 근로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계약의 내용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단체 계약에는 그 집단의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개별적인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규범적인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단체 계약이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일반적인 그 이유는 단협을 사용자가 뭐 자동 연장 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지한 케이스입니다. 해지를 해서 단협이 실효가 됐어요. 실효가 되게 되면 이 단체백에 나와 있는 채무적 부분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남아 있는 거냐, 그리고 규범적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끝난 다음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단체 계약은 지금 실효가 된 겁니다. 독일에서는 이 경우에 단체 계약이 실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단체 계약에 나와 있는 근로조건은 이제 효력을 가진다. 이게 여후요라고 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법률에 단협이 끝나더라도 이 효력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체 계약이 실효가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해석을 해야겠죠. 자, 이 판례는 그걸 해석한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규범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볼까요? 이제 우리 회사의 단체 계약이 2006년도 2월 달에 실효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단협을 사용자가 해지하는 케이스겠죠. 연장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자, 어쨌든 단체 계약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 실효가 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쟁의 기간 중에는 그 조합원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도 징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쟁의 행위를 하는 그 기간 중에는 징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조가 2006년도 4월부터 2007년도 1월까지 쟁의 행위를 실시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이 단체 계약은 2006년도 2월 달에 실효가 됐습니다. 조합 간부에 대해서 이게 불법쟁행이다. 그게 인정이 돼서 2006년도 10월달, 2006년도 12월달에 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제 해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조합 간부들의 이제 주장은, 아니 단체 계약에 따르면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를 할 수가 없다. 징계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징계를 한 거니 이 징계는 무효다.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단체 계약은 이미 실효가 됐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체 계약이 구속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체 계약은 이미 실효가 된 거니까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협 중에 이제 단체 계약이 실효가 되게 되면 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살아있는 거냐, 아니면 이것도 그냥 이제 사라지는 거냐, 이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겠죠. 자, 그게 바로 단체 계약 실효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의 시각을 볼까요? 자, 우리 판례 시각은 학자들마다 약간 논의가 있긴 한데, 뭐 대부분의 그 강사들이나 학자들은 이걸 화채설의 입장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채설의 입장이 아닌 분도 있긴 해요. 제가 이번 시간은 그냥 아주 일반적인 견해를 소개해드리면서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견해인가 하면 이런 거죠. 여기가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있고 이제 노조가 있는 경우에 단협을 체결한 거예요. 여기에 또 단체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백에 체결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단협의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단협이 체결되면 단협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화채설이라는 입장을 쓰고 있습니다. 화채설은 그렇게 화해버린 거죠. 단협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지금 아예 결합된 거다, 화해버린 거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단협에 나와 있는 어떤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이미 단협이 체결된 그 순간에 근로계약 내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 계약이 실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끝났다고 하더라도 뭐는 살아있는 거죠? 단협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자, 이게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채무적인 부분은 그냥 노조하고의 계약이니까 뭐 노조하고의 채무적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실효가 됩니다.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은. 그런데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이미 근로계약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단협이 실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내용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근로계약은 지켜야겠죠. 자, 우리 판례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노무사님, 이거는 해고에 대한 사유가 아니고 해고에 대한 절차 문제 아닙니까? 쟁의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이 문제인 거니까. 그래도 이건 뭐죠? 내 근로조건인 거죠. 이게 해고에 대한 문제는 사유가 됐건 절차가 됐건 내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근로계약 내용으로 된 거다.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게 되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판례의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판결의 문장을 볼까요? 요지를 보겠습니다. 자, 단체계약이 실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 개별적인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노동시간이나 그 밖에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계약이 실효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 근로계약인 겁니다. 그걸 지켜야겠죠, 그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단체계약의 규범적 효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돼버린 거죠.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새로운 단협으로 이 근로계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취업규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게 설사 해고 사유에 관한 문제건 해고의 절차에 관한 문제건 자, 이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건 근로계약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은 해고는 이제 무효가 됩니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판례는 단체계약이 실효가 된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근로계약 내용으로 여전히 살아있다. 하지만 근로계약 내용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단협, 새로운 취업규칙 혹은 근로자의 동의로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내용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 이 판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